안녕하세요. KTMI입니다. 워드프레스 엘리멘터를 이용해서 여러 작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실제로 한번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워드프레스 블로그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와 엘리멘터를 이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호스팅을 하는 것, 도메인을 사는 것, 세팅을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워드프레스 블로그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시간도 1시간 안쪽이면 모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한번 이 홈페이지를 따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이 페이지는 wpguide.co.kr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을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애드센스를 달아서 부수입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만들었고, 실제로 만드는 것도 호스팅 비용 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유료로 구매를 한다거나 테마를 유료로 사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성을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서 글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나오는 목록에서는 전체 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워드프레스 팁이라고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싶은 특별한 카테고리가 있다면 이런 구성으로 표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구성은 여러분도 혹시 위시캣이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위시캣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가져와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하는 카테고리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글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글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글에 관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디자인을 구성을 하고 실제로 좀 보기 좋게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가독성이 있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볼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에 영상으로 공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워드프레스 가이드라고 하는 이 형태를 따라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로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호스팅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깔린 상태여야 합니다. 워드프레스 설치나 아니면 호스팅의 구매 같은 경우는 지난 가이드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쪽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딱히 준비하실 건 없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 같은 경우는 K테마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너레이트 프레스나 아니면 아스트로 같은 무료 테마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엘리멘터를 이용할 수 있는 테마면 어떤 테마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WP 가이드 같은 이 형태와 동일하게 하시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무료 K테마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제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모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테마를 사용할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테마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른 어떤 세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K테마를 설치하고 활성화를 해 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따로 활성화 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로고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칸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로고를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칸바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이용을 했고, 로고가 사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거나 아이콘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 좀 더 좋기는 한데, 지금 이제 저희 데모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WP 가이드라고 하는 이렇게 텍스트로만 된 로고를 하셔도 그냥 이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로고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칸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홈에서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로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에 들어오시고 이 중에서 이제 로고 제작하기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이제 로고 예시들이 나오거든요. 이 템플릿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든다 하는 거 있으면 클릭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WP 가이드를 만들 때는 로고를 이렇게 이제 코코넛이라고 돼 있는 로고가 있길래 이게 좀 예뻐서 이 로고를 조금 수정해서 WP 가이드라고 하는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 이렇게 만든 로고를 사실은 이렇게 다 삭제를 해주시고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G로 하시던지 JPG로 하시던지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여러분의 PC에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칸바나 아니면은 이제 미리 캠퍼스라든지 로고 메이커나 이런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로고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고와 테마를 준비를 하셨다면 플러그인 설치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실제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 그렇게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엘리멘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엘리멘터라고 치시고요. 메뉴는 왼쪽에서 플러그인에서 새로 추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멘터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치를 눌러서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서 두 번째로는 몬스터 인사이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몬스터 인사이트는 이제 구글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연동을 해서 내 사이트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 방문자를 위한 방문자 분석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치를 할 것은요, 프리미엄 애드온스 for 엘리멘터라고 하는 PAE 요 플러그인입니다. 아까 엘리멘터 설치를 할 때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중복이 되네요. 자, 다음은 랭크매스입니다. 자, 랭크매스는 포스트를 작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플러그인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도 잘해주고 내 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같이 설치를 해놓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설치를 하셨다면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플러그인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보면요, 현재 엘리멘터 그리고 랭크매스 프리미엄 애드온 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몬스터 인사이트 이렇게 4개의 플러그인에 대해서 활성화라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됐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씩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을 다 설치를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할 일은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를 메뉴로 엮어서 그 다음에 테마로 연결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영상 가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보시지 못한 분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페이지는 저의 경우는 이 데모 페이지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 페이지의 제목,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하면 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관련된 포스트들, 즉 글들이 이쪽 페이지에 쭉 목록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블로그, 쇼핑몰, 마케팅 플러그인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해당 카테고리의 글들이 그 페이지에 표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 주제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워드프레스. 자,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라고 만들고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바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 홈페이지가 아니라 블로그에 대한 것, 블로그에 대한 글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드프레스 블로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테고리는 저는 글을 쓸 때 쇼핑몰에 대한 글도 쓰고 싶어서 쇼핑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이 페이지에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에 대한 카테고리 글도 이쪽 페이지에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소스를 무료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만든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메인 페이지. 자, 블로그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는 전체 7개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페이지를 우리가 메뉴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모에서 메뉴 이렇게 이동해서 메뉴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뉴 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어떤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메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뉴 이름은 블로그 메뉴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메뉴의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 메뉴의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위치는 지금 메인 메뉴, 푸터 메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테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3개, 4개의 메뉴 위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K테마에서는 이렇게 메인 메뉴, 푸터 메뉴 두 가지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 블로그 메뉴는 상단에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메뉴라고 하고 우선 메뉴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 생성을 하고 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라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생성한 페이지 이 페이지를 한번 메뉴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추가가 됐고요. 순서를 한번 맞춰보면 우선 메뉴가 이렇게 오고 워드프레스 그 다음 블로그 그 다음에 쇼핑몰 마케팅 플러그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메뉴를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우선 메뉴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푸터 메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터 메뉴는 이제 테마에서 가장 하단에 푸터 메뉴 위치에 표시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선 유사하게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추가를 해 놓으시고 블로그 자, 거의 동일한데 메인에 이제 블로그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저장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페이지를 만들고 메뉴를 만들어서 테마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면요. 자, 기본 세팅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우리가 지정한 메뉴들이 그대로 나오고 하단에도 푸터 메뉴가 설정한 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이제 로그아웃하고 이렇게 전체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표시되지 않도록 사용자 정의를 좀 지정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클릭해서 페이지 이동을 하시고, 자, 현재 옵션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 옵션들은 K-테마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에 따라서 옵션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테마에 맞게 로고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K-테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마 일반으로 들어가서 로고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고 이미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로고 메이커나 아니면 칸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로고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르기 건너뛰기 이렇게 하면 상단의 로고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푸터 로고도 수정을 해 주는데 우선은 상단과 동일하게 그렇게 로고를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터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단에 이렇게 로그아웃이나 이런 이제 메가 메뉴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헤더 설정으로 이동을 하면 헤더 요소 표시라고 있습니다. 요소 표시에 보면 어떤 요소는 표시하고 어떤 요소는 표시하지 않을 것인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전체 메뉴 표시 여부 비활성화를 하고요. 그리고 검색 폼은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 메뉴 표시 여부. 자, 표시 여부는 비활성화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공개를 하면 지금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검색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능 메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원래 첫 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서 유틸 메뉴들, 그러니까 기능 메뉴들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기초적인 세팅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블로그에 처음으로 접속을 했을 때 보여주게 되는 화면인데요. 워드프레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화면을 글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글 목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페이지, 내가 꾸며놓은 페이지를 표시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정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읽기라고 하는 2차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읽기에 들어와 보시면 현재 최신 글이라고 홈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두 번째 체크박스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만들어 놓은 블로그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 이동해 보면 이제 블로그 메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지 편집을 첫 화면에서 눌러보시면 블로그 메인 페이지라고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메인 페이지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페이지 편집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상단에 보면 엘리멘터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엘리멘터로 편집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클릭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접속을 하니까 이렇게 어떤 공지사항들이 표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엘리멘터 첫 화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멘터에서 첫 화면을 꾸미기 위해서는 먼저 글이 좀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해 놓은 글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세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글을 작성해 놓지 않았다면 대략적으로 5개에서 6개의 샘플이 될 수 있을 만한 글을 작성을 하고 이 단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작성을 하실 때 가능하면 썸네일 이미지,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를 하나씩 지정을 해 주시고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글이 작성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섹션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비는 지정 너비가 아니라 전체 너비로 한번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을 전체 너비로 해서 먼저 이 큰 섹션에 대해서 세팅을 먼저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여백 값을 저는 이제 REM으로 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 여백 값이 아니라 패딩 값입니다. 패딩 값을 먼저 REM으로 상단 3, 그 다음에 0, 3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을 기본적으로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F1, F1 정도로 기본 세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섹션의 배경을 하나 주시고, 여기를 클릭해서 엘리멘터의 위젯, 블로그 위젯을 한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로그 위젯을 추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성해 놓은 그런 어떤 글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는 이미지들이 상단에 표시가 안 되고 제목과 내용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대표 이미지를 지정을 안 해 놓으시면 이렇게 글과 내용 그리고 다른 정보들만 표시가 됩니다. 대표 이미지를 설정하고 나면 이런 화면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이미지, 그러니까 피처 이미지 꼭 설정을 해 주시고요. 첫 화면에서 가장 상단 영역은 우선 이 설정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이제 위젯의 옵션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컨텐츠라고 하는 영역에서 탭에서 제너럴이라고 하는 요 하위 영역으로 이동하시고, 스킨이 하나, 둘, 셋, 넷, 5종류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온사이드라고 하는 스킨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럼은 하나의 컬럼으로만 해 주시고요. 전체 4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러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시면 전체의 4개가 이렇게 캐러셀 형태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돌아가게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세로가 높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스를 한 250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위스는 지금 이제 데모는 50%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50%에 250 픽셀의 높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러셀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다수로 해주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아래에 닷 클릭 시 이렇게 좌우로 이동되는 화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현재 이제 배경을 보시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배경값이 있는데, 그 배경 말고 이 위젯에서 지정하고 있는 배경이 따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배경 없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컨텐츠 박스나 아니면 그냥 박스에서 지정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흰색으로 돼 있긴 하고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죠. 근데 흰색은 사실 저희가 흰색으로 지정해 놓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투명 값을 사용을 해서 흰색으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흰색에서 알파 값, 그러니까 이제 투명도를 100%로 주시고 배경이 투명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컨텐츠 박스죠. 컨텐츠 박스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 중간쯤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으로 지정을 하시고 알파 값을 투명도를 100%로 주시면 현재 이 위젯에서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니라 이 위젯을 감싸고 있는 이 섹션에서 지정한 배경으로 이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보기를 통해서 화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단에 슬라이더 잘 돌아가는 거 확인이 되고요. 현재 이렇게 이제 박스 형태로 회색 영역이 표시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데모에서 봤던 거는 이 회색 영역이 전체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있는 위젯들 지정하는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현재 이제 섹션의 너비가
이렇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회색 영역이 100%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테마 일반 기본 설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테마의 너비, 그러니까 전체의 너비는 100%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영역의 너비는 컨텐츠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전체로 해주시면 이렇게 100%로 꽉 차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공개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 이제 너비 100% 확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블로그 영역의 위젯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는 100%로 늘어났고요. 이 컨테이너가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위젯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자, 이 위젯을 클릭해 보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컨테이너의 너비를 지정 너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로그를 이 컨테이너 안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오른쪽에서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회색 배경 색상을 가지고 전체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컨테이너는 이 위젯을 품고 있는 컨테이너고 이 홈페이지에 정해진 영역, 지금은 이제 1140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1320이라고 나중에 수정을 할 겁니다. 이 정해진 영역만큼 넓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지금은 이제 이 블로그죠. 이 블로그가 이렇게 더 이상 100%로 늘어나지 않고 정해진 영역 안에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 구조를 만들었고 그 안에 블로그 위젯을 통해서 우리가 쓴 글을 표시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보기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카로셀에서 이제 다스는 없애고 좌우에 에로우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넣어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밖으로 표시되도록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요 디자인을 살짝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타일 탭으로 이동을 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카로셀, 에로우스 이 부분을 가보시면 이 에로우 부분 좌우 이제 화살표의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데모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흰색 배경에 검정색 화살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해 주시되 보더 레디어스를 좀 줘가지고 보통 한 50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이렇게 좀 더 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50으로 한번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50 너무 큰가요? 한 30 정도? 네, 30 좋은 것 같고 화살표의 사이즈도 조금 더 키워서 30 정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실제 화면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짜잔! 네, 이렇게 좌우 화살표를 통해서 블로그 글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우리가 글씨 폰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상하 여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고 이쪽 상단 영역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편집 화면에 돌아와서 이쪽 이제 위젯을 클릭을 해 주시면 지금 이제 상단에 있는 이 여백을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고 싶은데요. 자, 먼저 스타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로 이동을 해서 이 영역을 컨텐츠 박스라고 합니다. 컨텐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이기 때문에 컨텐츠 박스라고 하는데 이 컨텐츠 박스에서 패딩 값이나 마진 값을 조정하면 이 여백들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딩 값을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해 보니까 그러면 페이지를 한번 보면 상단에 여백이 없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폰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폰트로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엘리멘터 설정으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정을 하면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 색상 비활성화, 기본 글꼴 비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개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면 엘리멘터 기본 색상이 비활성화되고 엘리멘터 테마에서 색상을 상속합니다. 이 색상을 선택하면 이 상자를 선택하면 기본 글꼴이 비활성화되고 엘리멘터 테마에서 글꼴을 상속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엘리멘터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떠한 색상 값이나 폰트 값이 있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테마에서 제공하는 기본 폰트랑 색상을 사용하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후에 메인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상단의 폰트 그리고 내용의 폰트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스타일을 가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위젯에서 포스트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포스트 옵션에서 내가 표시할 거, 표시하지 않을 걸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는 우선 카테고리는 표시를 안 할 거예요. 카테고리는 표시를 안 하고 그리고 태그가 있을 텐데 태그가 있다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제목의 텍스트 크기가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타이틀의 텍스트 크기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단 스타일에서 타이틀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폰트 크기를 이제 저는 REM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REM으로 선택해 주시고 1.5 정도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살짝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컬러를 지정을 해서 333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설정을 했고요. 바텀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제목과 제목 아래에 있는 요소들 간의 간격입니다. 저는 한 15픽셀 정도 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서 폰트가 제대로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선은 상단 섹션 영역은 설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영역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데모 페이지에서 두 번째 영역을 보면 이렇게 전체 목록이 쭉 이렇게 나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열되는 목록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